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배웠죠. 우리가 용어 정리할 때 다 했으니까 내용은 대략 알 건데 이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해볼게요. 그래서 영양성분 대상인지 확인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시할 영양성분 결정하고 영양소 표시 단위를 결정하죠. 왜냐하면 뭐 포장 단위가 한 개인지 총량으로 할 건지 뭐. 그 다음에 함량을 이제 산출합니다. 단위가 결정됐으니까 표시할 단위가. 그리고 표시 단위 영양성분 함량을 산출을 합니다. 표시 단위죠. 표시할 단위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준치에 대한 비율. 아까 기준치에 퍼센트 보셨죠? 그걸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영양성분 표시 도안을 선택을 합니다.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 병행 표기를 할 건지 그리고 표시 도안 영양성분 표시값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기준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반올림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등등등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강조 표시 마지막으로 뭘 나 이거 강조해서 더 많으니까 더 많다고 쓸 거야.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검토는 한번 1부터 이제 9단계까지 쭉 다시 검토를 해서 뭐 오류가 난 건 없는지 뭐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시면 아까 봤듯이 영양성표 대행 좀 확인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긴 한데 쭉 해서 넘어서 그쵸? 관련 규정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부 다 해서 아, 나 식품이 어디 들어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제외되는 식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외되는 식품들을 보시면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영업자가 제조 가공하거나 그냥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은 제외되고요. 식육 즉석 판매 가공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중간 단계로서 이거는 재료로 쓰이는 거지 최종 소비자가 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표시를 제외해도 되는 거죠. 않는다 해도 되긴 해요. 그리고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이 그리고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식품 및 안류가 식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이해가 어렵지 않나요? 예를 이제 들어볼게요. 여기에다 놓고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뭐 예를 들면 캔디류 같은 경우가 작으니까 사이즈가 이게 그냥 구란수만 굴러다녀서 이렇게 봤더니 영양성분을 표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조금해요. 봤더니 그냥 45g이라고만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표시가 없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식품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작아서 30제곱센티 이하인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생략이 가능하신 거죠. 두 번째는 조리 건어포류, 내가 조리 건어포류를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조리 건어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게 영양성분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난 하고 싶어. 특히 칼슘이 많다는 걸 나는 자신 있어서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시를 해요. 그러면 나는 칼슘에 대한 것만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표시 대상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품목에. 앞에 있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이지만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 표시를 하고자 한다면 이건 대상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영양 표시를 하겠다고 내가 정한 순간 이건 대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영양 표시를 칼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돼. 9개를. 그리고 추가로 칼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이 칼슘도 아까 우유 때문에 보셨잖아요. 칼슘도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있어요. 그러면 비율도 같이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칼슘 몇 그램 들었어. 이렇게만 쓰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만약에 스스로 하고자 했다면 이 대상이 들어간다는 이게 법규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거. 뭐 예를 들면 급식업체에 제공되는 거예요. 만두 같은 경우는 대상 식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급식업체나 그 밖에 누군가 가공하는 데다 내가 넣어요. 그러면 이때는 표시하지 않죠.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한테 갈 때에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이 표시할 거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소스도 넣을 수도 있고요. 만두를 튀길 수도 있고요. 뭐 다른데 고명으로 넣을 수 있고 등등등 하면 열량이 다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시하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안 해도 되는 제외 대상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찾아보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는 품목인 걸 확인했어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말씀드렸던 9개를 꼭 표시해요. 열량, 나트륨, 당류를 포함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을 포함한 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내가 영양 표시를 난 추가로 더 하고 싶어. 이건 그게 중요한 식품이니까. 하거나 강조 표시를 하고 싶다면 여기에 이제 명시된 영양성분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음료에 비타민 표시를 할 거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타민을 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9개를 하고 비타민 표시해야 하고 비타민도 아까 기준 1일 영양성 기준치가 있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럼 찾아서 기준치의 비율도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게 특이사항이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인지질 같이 그거는 아까 1일 영양성 기준치에 없어요. 항목이 없으면 이런 경우에는 비율을 표시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성분 명칭을 쓰거나 함량 표시 기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식품 표시 기준은 있어요. 그걸 보시고 이제 작성을 추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땐 비율을 쓸 수 없을 뿐이지 식품표시법에 의한 기준은 그대로 지키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단계를 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기준치가 있는 항목인지 아닌지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을 계산해야 돼서 2단계까지 하시면 이제 표시해야 될 거를 딱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는 난 9개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9개를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비타민들은 있죠. 그래서 비타민 영양성분 써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지질이라든지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은 없으면 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참고로 기준치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행규칙에 있으시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면 영양성분의 함량을 구하시게 됩니다. 그 영양성분 함량을 구하는 건 별도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량 어떻게 구해요? 뭐 어디에 검사기관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없고 그냥 규정은 하고 있지 않은데 공인된 검사기관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일 안심이 되는 건 공인된 검사기관이죠. 뭐 국가에서 여기는 검사기관으로서의 자격이 된다고 하는 공인된 데를 쓰시는 게 사실 마음이 제일 편하고 자체 기관에서 직접 분석하셔도 돼요. 자체적으로 이제 뭐 분석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러시면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특히나 자주 변경되는 거 있잖아요. 도시락이라든지 등등등 이 재료를 들어갈 때마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영양성분 DB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산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검사 이러면 또 물어보죠. 우리 자체 기관에서 직접 하는데 분석 방법은 그러면 규정돼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공신력 있는 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방법 말고요. 어떤 방법이든 그 연구기관에서 그 자료를 넣은 것들, 뭐 식품공전에 있는 것들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간혹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식품공전이나 이런 걸 확인하면 되니까 쓰는데 이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생각하죠. 그런 검사 방법에 따라 결과값이 틀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실제 측정값과 허용 오차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해서 내가 검사해서 표시해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정말 맞는지 측정을 이제 검사 기관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허용 오차 범위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어떤 거예요? 낮추고 싶은 거죠. 판매자가 낮추고 싶어요. 낮추고 싶은 거는 실제 측정과 표시량이 120%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한 게 120%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게 쓰니까. 저런 건 적게 쓰고 싶은 거니까 내가 측정했더니 너 이거 120% 넘으면 안 돼. 이런 거고요.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은 많이 있다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쓸 확률이 높지 적게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표시량이 80%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적게 쓰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너 이거 모자르면 안 돼 하는 게 이 범위를 이렇게 120, 80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사실 넘어가진 않아요. 그 다양한 방법을 산출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트륨 이러면 120% 미만인데 그럼 뭐 80% 이상에서 120% 미만 맞추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상은 없어요. 나트륨을 많이 쓴 사람은 없거든요. 실제 측정값보다 적게 쓰면 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한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그 표시량이 100% 미만이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신지 알겠죠? 그래서 이 범위 규면 되는 거니까 검사 방법 이런 검사 방법 써도 돼요 안 돼요는 사실 상관없어요. 이 오차 범위 웬만하면 그냥 정말 이런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셨다면 그 방법 자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 오차 범위가 넘어가는 정도의 검사 기간 방법을 쓰셨다면 그건 잘못하신 거. 그거에 대한 이게 어떻게 하라는 별도 규정이 없는 대신에 이게 잘못했을 때 책임자는 판매자가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는 방법은 사용하시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주의해서 내 거가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쓰시되 일반적인 방법하고 너무 오차가 많이 나는 방법을 쓰시면 좀 곤란하시죠. 그래서 요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분석을 다 했어. 그 다음에는 표시 단위를 결정을 합니다. 표시 단위를 보시면 크게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세요. 그럼 이럴 때는 총 내용량을 보통 씁니다. 왜냐하면 최소 판매 단위가 뭐 별도로 뭐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총 내용량이 135g이고 이건 176kcal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총 내용량이고 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내용량으로 표시하는 얘는 뭐 대표적인 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포장 형태가 하나 다일 때 총 내용량 보통 많이 쓰고요. 100g당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내용량도 쓰고 100g도 썼는데 어쩔 때 100g을 쓰지 보시면 내용량이 일단 100g을 표시하면 100g 넘어야 돼요. 그리고 1회 섭취 첨가량의 3배를 초과한 식품. 뭐 예를 들면 지금 1회 섭취량이 설탕 같은 게 5g이에요. 그래서 5g이면 1000g이면 3배 훨씬 넘죠. 뭐 이럴 경우에는 100g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g당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거는 100당 칼로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해서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구별을 하기 쉽게 그렇게 계산하기 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 내용량 당으로 함량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 낱개가 안에 있는 거예요. 제품이 개 또는 조각으로 나뉠 수 있는 단위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한 봉당이나 한 개당 얼마인지가 궁금하잖아요. 내가 한 번에 12봉을 다 먹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는 이제 봉으로 계산된 거를 기준치를 결정해서 단위를 포장해주면 내용을 전달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봉으로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정 이제 예시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채소 판매 단위 중량이 70g인 과자예요. 그러니까 이 포장 단위가 70g인 거죠. 그리고 과자는 보통 30g이거든요. 1회 섭취 참고량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도 식품 표시표 그 별표 단위를 보시면 참고할 수 있는데 어쨌든 1회 섭취량 뭐 정해져 있니까. 그래서 보시면 30g이에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총 내용량 한 봉 그냥 포장 그 대체니까 총 내용량 쓰실 수 있고요. 1회 섭취 참고량과 총 내용량을 병행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행을 해서 그러니까 1회 섭취 참고량 아까 30g 기준으로도 써주고 총 내용량도 써주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같은 과자인데 이걸 보시면 포장 단위가 200g이에요. 그리고 1회 섭취량이 30g인 건 똑같죠? 그러면 이때 총 내용량 200g 자체를 다 써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회 섭취량의 3배 이상이면 100g이나 100ml 당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200g이니까 1회 섭취량 3배보다 많아요. 3배면 뭐 90g 이상이니까. 그럼 100g 당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회 섭취량 참고량당, 그러니까 30g 당으로도 써주고 총 내용당을 병행해서 써줄 수 있고요. 1회 섭취 참고량 당과 100g 당을 병행해서 써줘도 됩니다. 이제 또 하나는 70g짜리 이제 머핀이 6개 있는 거예요. 개별 이 한 개 한 개는 70g짜리이고 그 다음에 포장된 빵류의 1회 섭취 참고량은 70g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총 내용당으로 써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다 먹고 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단위. 이 단위, 70g짜리 머핀이니까
단위 내용량 당이 중요하죠. 아까 개나 있을 땐 단위로 써준다고 했으니까. 그러거나 1의 섭취 참고량 당과 총 내용량은 병행할 수 있어요. 총 내용량은 병행할 수 있죠. 1의 섭취 참고량을 써줬다면, 아니면 1의 섭취 참고량 써주면 이건 100g당도 병행 가능해요. 이것도 총 420g이 1의 섭취 3배 넘거든요. 그러니까 100g 당도 병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의 섭취 참고량당을 쓰던 단위 내용량을 좀 정해야 하죠. 근데 만약에 섭취 참고량 70g인데 한 개 포장 단위가 70이 안 될 수가 있어요. 60g짜리인 거죠. 이럴 때 총 내용량 당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총량이 100g 쓸 수 있죠. 3배 넘으니까. 그리고 단위 내용량당과 총 내용당 병행해 쓸 수 있고, 단위 내용량과 100g당 병행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1회 섭취량과 총 내용량 병행해 쓸 수 있고, 1회 섭취량당과 100g당을 병행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더니 헷갈리시지 않나요? 아,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그러면 이 네 가지 총 내용당과 100g과 단위 내용량과 1회 섭취량은 뭐를 쓰란 말인가? 이게 제품이 다 틀린데, 그래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게 참고로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이게 프로세스거든요. 자, 네, 프로세스 보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표현된 대로 하면 저도 그렇지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맞춰보기 힘들어서 이 프로세스가 있어서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판매하려는 게 이제 개 또는 조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총량으로 돼 있는 거면 총량 써오면 되니까 별 문제 없이 고민 안 한단 말이죠. 그럼 개 또는 조각을 있는 단위라면 단인지 아닌지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이쪽 내려와서 총 내용량으로 써도 총 내용량으로 100g 초과했는지 아닌지 이렇게 따져보는 걸로 다시 넘어가고요. 아니 일단 개조각 단위 제품이었을 때 네 하면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 청구량 이상인지 아닌지 아니야. 아까처럼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니었었잖아요. 왜 마지막 게 내려왔어요. 그럼 총 내용량이 100g을 초과했고 그 다음에 1회 섭취 청구량의 3배를 초과했죠. 아까 같은 경우.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단위 내용량당 총 내용량으로 병행해도 되고 단위 내용량당과 100g이나로 병행해도 되고 총 내용량 당 표시해도 좋고 그 다음 100g당 표시해도 좋은데 이 4개 중에 하나 선택해도 좋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럴 때 보통은 병행 포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분하기 쉽게 그렇게 하면 대부분 뭘 많이 하시냐면요. 단위 내용량 당과 100g당 병행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100g당의 의미가 있거든요. 모든 제품을 옆으로 놓고 봤을 때 단위 내용량은 다 틀릴 수 있잖아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근데 100g당으로 표시를 해주면 식품 비교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100g당은 병행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프로세스로 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시된 건 아까 프로세스로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에 어떻게 표현됐나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게 여러 개 들은 거거든요. 총 내용량에 이제 한 봉에 120g 들어가 있고 5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봉지당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표현되는 이게 포장 단위 제품일 경우에 이렇게 표시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최근 사례들인데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떡하고 떡볶이 소스를 별도로 해주는 식품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왜냐하면 이제 이런 느낌 이런 거죠. 그 소스에 일반적으로 나트륨이 많다 하니 그냥 봐도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은 소스를 좀 줄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산하기 쉽게 어떤 거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2개를 포장된 제품을 따로 나눠서 떡 소스 합친 거 총 중량 총 칼로리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떡하고 소스를 별도로 해가지고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량이나 이렇게 총 내용량을 별도로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써주는 그런 표시 사례도 있고요. 이거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무슨 과자인지 모르실 줄 알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과자인지 바로 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자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총 내용량이 틀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과자가 다 총 내용량이 틀리게 이제 어떤 과자는 크고 어떤 과자는 작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30g당 1회 분량으로 1회 섭취 기준으로 해주면 비교가 쉬워요.
그쵸? 30g 똑같아. 같은 과자인 경우에는 보시면 30g당 기준 똑같은데 이제 총 내용량 당으로 이제 80g 쓰고요. 아까 이거 160g 이거 쓴 거 있잖아요. 보시면 1 섭취 기준이 30g이니까 3배 이상일 때 100g당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총 내용량도 써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총 내용량 안 쓰죠. 이거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걸 쓰는 거예요. 이때 굳이 160g이 되는 거를 한 번에 이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100g으로 하는 것이 판매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제 이런 거를 놓고서 선택하는 거예요. 뭘 꼭 선택해야 되냐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그 표시해야 되는 기준에 적용을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중에 어떤 걸 표시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때 얘네들이 선택한 거는 30g당과 그다음 이렇게 많은 100g 이상이 되는 이 총 내용량은 100g당보다는 표시를 해주겠다. 근데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은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과자를 먹다가 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긴 하는데 최소한 이거는 쉬워요. 만약에 100g당으로 이렇게 놓으면 그 용량이 160g 이상, 100g 이상이 되는 과자류들 있잖아요. 쭉 놓고서 100g당으로 비교하기는 쉬워요. 여러 과자를 비교할 때. 그럴 때는 사실 100g으로 있는 게 솔직히 비교하기 좀 쉽긴 하죠. 왜냐하면 어떤 건 포장이 100g인 것도 있고 120g, 130g인 것도 200g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보면 140이나 150g짜리랑 총량을 비교했을 때 나는 총량이 160g인데 비교했을 때 내가 많은 것 같이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100g당으로 되어 있는 게 비교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희석 채출 등을 통한 음료예요. 이게 그 물에 섞어서 먹는 음료 있잖아요. 식초 음료라든지 뭐 이런 예시인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회, 그러니까 총 내용으로 다 있지만 1회 이거는 얘네가 정해져 1회 섭취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니네가 1회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들려면 1회 쓰려는 한 컵을 만들려면 25ml 정도는 섞어줘야 돼. 그러니까 넣어서 희석시켜야 돼. 할 때는 25ml를 쓸 수 있는 거죠. 이 심을 1회용이 아니라 1회를 섭취하기 위해서 용량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 보시면 용량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희석 침출로 한 음료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예시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를 넣어야 너가 원하는 1회 분량이 나와. 그래서 25ml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제 특이사항이니까 아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5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영양성분 함량을 이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검사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검사 의뢰를 뭐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뭐 분석해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의뢰해서 내가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 9가지 영양성분 함량을 구하는 건데 검사 성적서가 그 주면 여기서 보면 100g당 함량을 줬단 말이에요. 100g당으로 이제 결과치가 쭉쭉쭉 나왔어요. 근데 내 제품은 200g이란 말이에요. 포장 단위가. 포장 단위 200g, 100g 단위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총 200g을 산출을 해야 돼. 이 계산은 제가 해야 되는 거죠. 200g으로 해서 주면 좋겠지만 일반적 검사 성적상 100g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내가 75g짜리다. 그러면 100g을 받아서 75g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g은 쉽죠. 100g짜리에다가 200g이면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4시니까 1분을 드릴게요. 1분 내에 이거 다 어떻게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서 보시고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0인 걸 제외하고 간단한 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보통은 단백질이나 나트륨이니까 당류나 나트륨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당류로 간단한 계산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이 바로 되긴 했지만 그럼 2분 1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계산을 한두 개라도 해보세요.
보시면 그냥 곱하기 2를 하시면 되죠. g은 단위는 다 맞춰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g, 미리그램으로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200g 한 것을 이제 함량을 구하시면 돼요. 이때 보시면 그 열량 같은 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세부 표시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 표시한다고 해서 아까 뭐 계산했을 때 151이 나오면 150을 쓰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 5kcal에 가장 가까운 단위 쓰면 되시고요. 탄수화물의 당류는 그 값 그대로 표시해도 되고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면 됩니다. 단백질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구분해서 표시하고 5g 이하에서는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5g을 넘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표시를 하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해도 좋고 5mg 이상 120mg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120mg 초과할 때는 가장 가까운 10mg 단위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비타민하고 무기질은 영양소 기준치 명칭과 단위를 따져서 써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표시 기준대로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량은 그때 말씀드렸죠. 뭐하고 뭔지 기억이 혹시 나실까요? 네, 그래요. 탄수화물 그러면 200g 단위니까 101.6g에 4kcal 넣어주시고요. 단백질 16.4g에 4kcal 그다음에 지방은 8.6g에 9kcal를 계산을 해주시면 열량을 환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해줬는데 열량 어디 갔냐고 막 화내시지 말고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십니다. 그 다음 뭐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좋아요. 비율을 계산을 이제 정말 해보셔야 돼요. 자, 정말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2분 드릴게요. 2분 너무 조금가? 그래도 2분이면 하실 건데 다 못하시더라도 몇 개만 해보세요. 당류하고 나트륨은 꼭 해보시고요. 네, 일단 비율을 한번 넣으시는데 그러면 이제 저한테 약간 화를 내실 수 있겠죠. 이거 기준치를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대신에 기준치 이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뽑아서 쓰시면 되고 계산 방법은 영양성분 표시도안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함량 값을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시하는 이 38.6mg을 나트륨 여기 있으시죠? 2000mg으로 나눠주시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뽑아놨어요. 저 많은 것 중에 고르라면 또 화를 내실 거니까 제가 여기서 뽑아놨으니까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200g당 산출 쓰셔야 되는 표시 기준을 이 기준치 1일 영상 기준치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한 2분 정도면 뭐 2개 정도 풀어보시겠죠? 그 눈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꼭 풀어보셔야지 기억이 남아요. 그래야 질문거리가 생기거나 뭐 틀린 걸 여기서 발견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량하고 트랜스 지방은 앞쪽에서도 말했지만 기준치가 없어요. 여기서 트랜스 지방 없는데요. 그러시면 없는 건 그냥 공란으로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안 먹으면 좋은 거니까 기준치가 없어요. 아, 200g. 나는 200g 여기 쓴 게요. 제가 200g으로 쓸 거거든요. 보시면 200g당 산출을 할 거라서 200g, 200g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한 두세 개쯤 해보셨나요? 네, 좋아요. 자, 이게 계산 결과 값입니다. 보시면 탄수화물 예를 들면 160g을 1일 영양분 균질 아까 보셨죠? 여기 써놨으니까 324g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60g을 324g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49.383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퍼센트는 정수를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 써놨죠.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한 거는 49.383인데 그럼 다 자르고 49%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물에 수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 혹시 100g짜리로 오류가 나 있어요. 9%면 또 계속 물어보시면 안 돼요. 18%예요. 18%. 네.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서 40%, 지방 33%, 포화점 15%, 단백질 18%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죠?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지방처럼 기준치가 없으면 공란을 놔두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질문 나오시는 게 뭐 예를 들면 내가 탄수화물인 결과가 0.6g이 나왔고 콜레스테롤 113.5g이 나와서 내가 탄수화물은 1g 미만으로 썼어. 왜냐면 아까 표시 방법 기준에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표시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1g 미만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그 값을 표시하거나 가장 가까운 5mg 단위 표시해도 좋다고 해서 15mg으로 내가 표시를 했거든요. 그럼 막 비율을 할 때는 이 결과값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표시 단위로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일단 콜레스테롤처럼 일반적으로는요. 표시값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5mg이 표시값이었으니까 이것을 아까 콜레스테롤 기준치인 300mg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5%가 나와서 비율을 5%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얘기가 틀려요. 1g 미만이면 1g으로 계산하는 것과 0.6으로 계산하는 게 틀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0.9도 아니고 0.6이었으니까 결과 비율이 틀릴 거란 말이죠. 이럴 때는 실제 측정값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만이라는 표현을 써거나 이래서 애매한데 이러실 때는 미만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실제 측정값을 쓰시면 돼요. 0.6g에다가 탄수화물 324 1일 기준 영양성분 기준치를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0.18%가 나와요. 근데 아까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0%라고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 표시 도안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 필요하신 대로 가로로 써도 되고 세로로 써도 되고 내 거를 잘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적당한 포장 형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뭐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으시면 이 그래픽형을 사용하셔도 되고 대부분 이제 병행 풀기를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은 뭐 공간에 맞게 변형해도 되냐. 근데 웬만하면 도안 그대로 아마 사용하라고 하실 거고요.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뭐 두께라든지 윤곽선 표기하는 방법이라든지 식품 표시를 되게 침범하지 않는 내용에서는 어쩔 수 없죠. 포장 형태 조금 바뀌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단계.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8단계 오시면 영양 표시 도안에 맞춰서 표시값을 이제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200g당 산출값이 대로 나는 여기다가 이제 총 내용량 당을 쓸 거란 말이에요. 200g이 당 산출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 내용을 채워둘 겁니다. 그럼 명의 표시 아까 했던 걸 쓰기 위해서 아까 3개를 계산해서 열량을 계산합니다. 그럼 이 총 열량 있는데 계산해서 넣으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영양 표시를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나트륨 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38.6mg이 산출된 값으로 나왔는데 네가 이 영양정보 표시 안에는 뭐라고 표시할 거야? 그냥 38.6이라고 쓸 거야. 뭐야? 그럴 때 이제 표시 기준 아까 기준표 읽어봤었잖아요. 나트륨 뭐라고 했냐면 그 값 그대로 표시해도 돼요. 너 그러면 38.6mg으로 표시해도 돼. 그렇거나
아니면 120mg 뭐 투가시에는 그 값의 가장 10g인데 아니면 이거 120g 미만이 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값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거에 가장 가까운 40mg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면 5mg 단위로. 그래서 5mg 120이 안 넘으니까 5mg 단위로 끊어서 하면 그래 뭐 40mg이에요. 그래서 이제 40mg 이때 보통 40mg 쓰죠. 왜냐하면 나트륨 좀 줄이고 싶기는 한데 38.6이라고 쓰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점이 잘 안 보여.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386mg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고등학생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에도 다 할 수 있지. 그 점이 찍힌 거를 읽을 수 없는 초등학생들도 있고요. 나이가 드셔서 이 점이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얼핏 쓱 지나가다가 이 점 구분해내지도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연이 차라리 간단하게 40mg으로 표시하는 게 더 적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숫자가 많이 붙는 것보다. 그래서 이럴 경우엔 보통 나트륨을 점 매수로 쓰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저도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이게 조금이라도 적어 보이게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그랬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점이 나오면. 그래서 보통은 아마 이렇게 해서 딱 끊어주게 쓰실 거고요. 이제 그러면 옆에다 그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자, 이 표식 그대로 해주고 탄수화물 해주면 그대로 160 쓰면 되고 당류 40g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럼 지방이 문제죠. 17.8g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거 5g 초과하면 그 값에서 가장 가까운 거 1g으로 표시해도 좋아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같은 이유로 18g 그 다음 트랜스 지방 뭐 0이니까 0g 포화 지방은 2.2mg 쓴단 말이에요. 그죠? 가장 가까운데 2.2mg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포화지방이 이제 0점 단위로 내려가니까 쓰는 방법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 포화지방 같은 경우 0.1mg, 0.1mg 단위로 쓰시는 거니까 이렇게 2.2. 그럼 마음대로 2로 쓰시면 안 되고. 그것은 여기 보시면 돼요. 아까 포화지방. 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인데 보시면 5g 이하는 그 값에서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쓰시는 거니까 아까 이것도 뭐 5g 미만이니까 1g 단위로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5g 이하니까 0.1g 단위로 쓰셔야 돼서 2.2라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표시를 간단하게 해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 표시 방법에 따라 적용해서 이제 영양 표시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비율을 다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비율을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다시 계산하려고 하면 좀 짜증날 거니까.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대로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퍼센트 비율을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8단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9단계는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강조 표시를 이제 할 건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 저, 고, 함유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강조 표시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무, 저, 고, 함유 그래서 강조 표시라거나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춤, 줄임, 강화, 첨가를 하는데 내 맘대로 나 줄임, 뭐 보라고 쓰겠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없거나 낮다고 표시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같은 경우는 저나 무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열량 같은 게 저라고 쓰고 싶다면 식품 100g당 40kcal 미만이거나 식품 100ml당 20kcal 미만이어야 되고요. 없다고 쓰고 싶다면 100ml당 4kcal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해고 나서 맞아야 뭐라고 쓰든 저라고 쓰든 쓰실 수 있고요. 높여서 쓰고 싶은 거 있단 말이에요. 식이섬유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비타민 또는 무기질.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함유 또는 급원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있고요. 보 또는 풍부하라고 쓰고 싶으면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을 때 이 말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저칼로리잖아요. 이거 저칼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칼로리 기준 아까 봤잖아요. 저라는 말을 쓰려면 100ml당 20kcal 미만이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게 150ml예요. 그럼 100ml보다 많아요. 그런데 20칼로리 미만이면 된다고 했는데 6칼로리면 양은 더 많은데 6kcal잖아요. 그러면 계산하지 않아도 이거는
해당되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칼로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9단계까지 해서 최종 검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쉬는 시간 없이 쭉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 실습을 추가적으로 이제 더 진행을 할 건데, 어차피 10분이라도 빨리 끝내시는 게 더 좋으시죠?